이 어떤 투자 환경이나 투자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자기가 이 투자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증권 시장은 우리가 보면은 거의 투전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저는 많은 걸 보지 않고 두 가지 정도 기준을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식농부로 아주 유명하시죠? 우리 박용옥 회장님 이렇게 가까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의 인사이트에서도 많은 걸 얻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박용옥 회장님에게서 실전 투자자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참 어려운 변동성 장세라고 하죠. 아주 힘든 이 시장을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계시는지 바라보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활용하시는지 아마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하면 안 될까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마트잉크의 대표이사 박용옥, 주식농부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하시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예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815 모니터 운영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이미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박용호 회장님의 투자법, 사실 주식농부로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주식농부처럼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단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듯이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이제 기업의 활동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기업에 이렇게 경계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누군가 투자를 해줘야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좋을 때 투자하고 나쁠 때는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을 믿고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00여 개 기업의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100여 개 기업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가 이미 돼 있으신 네, 상황으로 100개 기업의 주주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이 그래, 주식농부처럼 투자했을 때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단 말이죠. 일단 4,4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수천억대 자산을 모으셨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 이러한 그렇게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4,400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의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8년도에 애초에 이제 처음에 시작은 시드머니가 한 4,300만 원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돈이 지금 이제 오늘의 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시작은 4,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버는 쪽쪽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자산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뉴스나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300만 원에 4,500만 원 가지고 지금의 자산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이제 관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드머니는 다 누구나 다 작지 않습니까? 4,3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투자 수익도 보태고 그리고 또 근로소득을 통해서 아니면 또 사업소득을 통해서 계속 버는 쪽쪽 기업에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런 자산을 이제 가지기까지 정말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는 대부분 다 이 자신 있게 투자를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97, 8년도에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이제 마흔이 되면서 2001년도 9.11 테러 때 제가 이제 자립을 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1000포인트에서 그 IMF 때 300포인트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98년도 후반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자립을 해서 증권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2000년도부터 그 2001년 9.11 테러까지 아마 삼성증권에서 투자 전문위원, 투자 상담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9.11 테러가 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이제 빠졌죠. 그때 제가 이제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가를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팔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좀 자유롭게 내가 투자한 기업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한 기업을 그 제가 다 사서 그 투자했던 게 아마 6개월 이후에 막 두세 배씩 이렇게 이익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큰 자금이 모아져서 오늘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요즘 같이 힘든, 왜냐하면 급락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9.11 테러도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뭐 2008년 금융위기도 경험하셨을 테니까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확 떨어질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수를 한단 말이죠. 아주 낮은 가격에 다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매도하기도 하고, 그러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폭락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셨나요? 그 우리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뭐 주식 시장이 여러분 뭐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 정말 기업의 성과가 온전히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한국장을 버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국내 주식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기업주라든가 지배주주들이 그 회사의 가치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떤 투자 환경이나 투자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할 때에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샀다가 빠지고 이러면은 대부분 다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1, 20% 정도 빠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견딜 수 있지만 3, 40%, 4, 50% 빠지게 되면은 거의 자포자기하고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의 어떤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가치가 훼손이 된다고 하면은 투자한 가격에 관계없이 이 투자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이제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할 때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할 때 과거의 산 주가는 잊어버려야 되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에 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미래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주식은 뭐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의지나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버리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는 게 훨씬 이 자산을 정식시키는데 유리한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런 과정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자기가 이 투자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급락했을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를 다시 한번 들고 갈 만한지 아닌지 이 분석을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100개의 기업에 지금 주주로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가 계속 들고 갈 기업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지 투자의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뭐 사실 이제 2010년도 제가 이제 책을 5권 썼습니다. 6권 썼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첫 책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이 책에 있을 때는 제 이제 포트가 한 20-3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100여 개 기별해서 사실 저도 어떤 기업에 투자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이 투자한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저는 뭐 많은 걸 보지 않고 2가지 정도 기준을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경영을 하느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좀 심플해야 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경영진입니다. 제가 오래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기업의 문화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영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뭐 정말 별로 가능성이 없는 기업도 기업가의 의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의 덕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의 덕목을 볼 때 3가지 정도를 보거든요. 기업인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다는 것은 이제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고객들에게 아니면은 이제 이 주주들에게도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기업가들 그리고 또 이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느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우리 세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 변화가 이렇게 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잊고 혁신하면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은 지속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고 또 그다음에 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금 조달을 해준 사람들에게 공금리 이상의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비즈니스 모델과 이 기업 경영진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뭔가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들이 기업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생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불안한 시기가 오고 이러면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 10계명에도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알지 못하면 투자하는 순간 투자해놓고 잡으로 안 쓰게 되면 투자 본업까지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길어져서 이 평생 동행할 기업 3-4개만 찾으면 정말 우리가 이 평화로운 어떤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일부 이제 처음에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간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35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오면서 이 주변에 보면은 거의 80-90%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대부분 다 이게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좋은 기업에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철저히 공부해서 이 자신감이 없으면은 절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더라도 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누구나 다 돈을 벌고자 하지만 이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어떤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도 그 상당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의 그 온전한 성과들이 다 이게 n분의 1 비례적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기업의 가치와 이 주가의 가치가 거의 일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저께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진국에 비해서 50%, 그다음에 중진국에 비해서 60%, 이 동남아시아의 이 국가에 비해서도 그 70% 수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거나 보고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안다라는 그 말의 의미, 이거는 참 안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이익이 얼마 정도인지만 알면 되는 것인지, 이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제 저는 뭐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온전히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내가 정말 사장이다. 그 사장과 정말 이게 기업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알게 되면은 그 기업의 주가 흐름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거나 인연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기업에 종사하는 이 직원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적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다는 것은 정말 그 기업의 사장으로서 아니면 뭐 임원으로서 그 미래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을 때 투자하게 되면은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기업을, 우리 100여 개의 기업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럴 때 뭐 보통 이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치 있는 주식,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하시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일단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기업들을 선택하시는지. 지금 이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제 주식 투자 절대 원칙 마지막 책에 보면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지 그런 내용들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렇게 뭐 선정을 할 때 뭐 업종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기업의 개별 기업의 미래의 어떤 성장성도 봐야 되고, 기타 주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다 모든 조건들이 다 이렇게 갖추어지더라도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 그건 좀 판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저는 쌀 때 사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이 형성되는 요인은 각자의 어떤 이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장을
보는 눈, 그걸 얼마나 객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이제 미인 뽑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서로가 이렇게 공감 공유하고 있을 때 이 주도주나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섹터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시각으로, 저도 뭐 30년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이렇게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다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객관화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이 주도주 찾기에서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뭐 저희들 같이 이제 자존감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따라가질 않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영역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빛을 발할 때 이제 뭐 수익이 실현되는 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그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그 투자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한 투자 인구가 500~600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뭐 1000여 명이 넘고 1300~400만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또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우리 그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런 쪽들도 과거에 그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집중된 어떤 그 매매 형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그동안에 이 중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회사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돼서 크게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큰 어떤 다시 또 이게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증권 시장은 우리가 보면은 거의 그 투전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이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